직업병이 있죠. 이겨야 되는. 변론이 아닌데 그렇게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항상 중요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도 남깁니다. 정말 직업병이죠. 안녕하세요. 엔터 전문 변호사 송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제가 너무 엔터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오늘은 가벼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5월이에요. 그래서 5월과 딱 좋은 주제, 연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기훈입니다. 네, 저는 CC 캠퍼스 커플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어서 지금 결혼한 지는 6월이 되면 만 15년이네요. 그래서 제가 27살에 결혼해서 좀 빨리 결혼한 편입니다. 연애를 7년 했으니까 연애까지 치면 신랑이랑 20년도 넘었네요. 저는 사실 로스쿨 입학 전에 결혼을 해서 이미 입학했을 때는 기혼이었어요. 제가 로스쿨 2기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로스쿨 입학하시는 분들 나이가 더 어려진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어린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기혼자도 수수지만 있었고 아주 기혼자가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재학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저는 MBTI가 ISTJ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감정도 안정적이어야 편안하다고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크고 힘든 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하고 로스쿨을 가서 다행이었어요. 연애라는 미션을 끝내고 들어간 거라서 나는 연애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쪽으로는 소모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미혼이었다면 너무 로스쿨에서는 계속 같이 있으니까 자는 시간 빼고는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썸과 연애가 20대 후반이니까 당연히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에 따라 이제 성격의 기복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연인이 그렇게 생활을 쭉 같이 하는 게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저희 동기분들 중에서 동기랑 결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관계도 사람에 따라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지 나는 아니라는 거. 저는 CC를 했잖아요. 저는 CC 비추합니다. 연애라는 게 좋을 때 같이 힘주면서 공부를 하면 너무 좋은데 막 도파민이 너무 나와서 공부를 못하고 놀게 되거나 뭐 싸우거나 불안 요소가 많은 게 문제죠. 생각해보면 로스쿨은 어느 정도 공부 짬바가 되는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관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되는 사람들이라 연인이라 너무 좋아서 노느라 공부를 못하는 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거나 불안해하거나 헤어지거나 집중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어느 일방이 헤어짐을 결심할 때 보통은 시험 끝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매너죠. 상대방의 멘탈을 고려해서. 직업병이 있죠. 이겨야 되는. 변론이 아닌데 그렇게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항상 중요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도 남깁니다. 정말 직업병이죠. 더구나 아까 MBTI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ISTJ고 남편은 ENFP. 그래서 싸울 때 남편이 항상 고통받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난 기분이 나쁘다고. 네, 반성합니다, 나 자신. 저는 부부라서 사실은 많은데 제일 감동인 건 남편이 전공 자체가 이제 국제개발 전공이라 NGO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메인 베이스가 해외인 거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그런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랑 가정을 위해서 큰 결단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육아휴직을 하고.
그런 것처럼 무언가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정을 이제 최우선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감동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분쟁의 중심에서 이제 분쟁을 몸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면 날카로워지는 기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주고 맞춰주면서 여행을 가자고 한다던가 힐링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그런 점, 그러니까 굳이 말로 하진 않아도 감동입니다. 변호사로서 조언이라기보다 이제 애정 기반 사건을 많이 보고 이혼 사건도 하고 성범죄도 보고 하면 남자도 여자도 결국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뭐 잘 나가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나한테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치 화장품처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니까 엄청 비싼 화장품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엄청 비싼 화장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멋져 보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런 화장품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한테 맞는 파트너를 찾아가는 거죠. 다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 그 중요한 포기 못하는 걸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연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미혼이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믿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재판상 이후는 기간도 길게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대리인으로 같이 겪다 보면 내 남편도 쉽기보다는 이혼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리고 부부는 사실 좋기만 할 순 없잖아요. 어떤 유튜버 보니까 신혼 때 총이 있으면 진짜 배우자 쏴버리고 싶었다 할 정도로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데 늘 배우자가 내가 너무 이쁘고 늘 자정하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도 내가 힘든 순간 그리고 외로운 순간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선을 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냐 원래 비도덕적인 건 안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싫어서 내 양심에 반해서 이상한 짓 안 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어디까지가 제 사견입니다. 자, 오늘 엔터 전문 변호사 수은과 변호사의 연애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